안녕하세요. 앞서 재미있는 얘기 듣고 나서 장관이 올라오니 불편하니까 좀 침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덜 씩씩하네요. 앞서 우리 작가하고 또 둘 다 작가죠. 한 분은 PD고 한 분 사진작가 얘기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시작할 얘기를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어디 가서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를 누가 사랑받게 하면은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선 자기 사랑부터 시작하자 하는 걸 내가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 강연을 한 20분 해달라고 이건 강의도 아니고 그냥 얘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살아온 얘기, 그리고 대한민국 현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어디 가서 1시간 반짜리 강연을 그냥 20분에 하려니까 두서없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일에 오늘 오후에 과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궁금했습니다. 원래는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요새 시험 기간이라서 대학생들이 많이 못 오기 때문에 좀 직장 쉬시고 오시는 분, 또 전업주부님, 그리고 학교 좀 땡땡이 치고 오는 이런 분들이 있나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성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 이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여성들 20, 30대, 아까 우리 앞에 토크하실 때 40대에 드셨으면서 30대, 20대한테 할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60대인 나는 가서 올라가서 무슨 얘기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40대면 후배들한테 얘기할 부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록이 6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걸음마를 뛰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농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농구를 시작을 해갖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실업팀까지 제가 농구 선수로 왔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실업 선수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 날씬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살찔 시간이 없는 것도 사람들이 날씬하다 그러면 나 스스로는 난 항상 뚱뚱해 하는 생각이, 아마 마르신 분들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뚱뚱하신 분은 물만 먹어도 난 살이 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없고 날씬한데 뚱뚱한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나와갖고 신탁은행에 들어가서 농구를 한 3년 했습니다. 그리고 농구도 제가 무학여자 중학교, 무학여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동기생들한테 운동을 배웠습니다. 농구를. 그러니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다른 사람 시합에 뛸 때 나는 주전자 들고 다니고 공 들고 다니고 후보로 쫓아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고2, 고3하고 같이 베스트로 뛰었어요. 그런 이유는 정말 지금도 날씬하다고 남들이 하지만 속살은 다 있어요. 나이살도 있고. 그런데 그땐 정말 약했어요. 그런 약한 사람이 내 몸무게만한 농구공을 이겨내려면 남들이 자는 시간에 운동하고, 또 남들이 집에 가는 시간에 운동하고, 남들이 밥 먹는 시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자면서 코피 흘리고, 한번 시작한 거는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농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하냐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머리가 나빠, 무식해. 근데 요즘에 운동선수들은요, 부와
스타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여성이라는 편견, 운동이라는 편견, 그리고 운동 끝나고 그냥 은행원 생활만 잘하면 됐을 텐데 정말 남녀 차별의 눈이 떠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데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주의자, 심하게 어르신들은 빨갱이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하물며 여자가 또 노동운동까지 하니 여성으로서의 차별받고 운동선수로서 편견을 받고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시각을 못 보면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은데 전 굉장히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한테 제목을 나 자신을 찾아라 이런 걸로 좀 오후에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회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토크로 여러분들이 막 즐겁게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올라오고 나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아주 고리타분한 세상에서 지금 여성 최초로 장관까지 올라왔으면 나는 충분히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것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한테 주시는 20분이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근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까 근성 얘기했죠. 남들 잘 때 운동하고 남들 밥 먹을 때 시간 아껴서 운동하고 집에 갈 때 운동하고 그런 그 근성이 없었으면은 제가 실업팀에 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 학력이 저는 서강대 경제학 석사입니다. 50 초반에 땄습니다. 40대 때 방송통신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학벌이 없다 그래도 과연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때 내가 경제학 석사라는 타이틀이 없었으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 노조 한 사람이 편견 없이 나를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고 우리 잘 나가는 스카이대를 나와서도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사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렇듯이 학력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성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저는 근성을 좀 가져라.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성들한테 그전에 요즘은 시간이 없어 강연은 못 다닙니다. 금융노조에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여성 차별을 극복을 했습니다. 요새 뭐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성이여 유리창을 깨라, 뭐 천정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게 8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87년도에 제정될 때 제가 금융노련 부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억척스럽게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남자 직원이 하고 남자 직원이 하는 일을 내가 하면 동일노동 아니냐. 근데 왜 나는 나보다 5년 후배보다 내 월급이 더 적으냐. 이러면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휴직도 없었습니다. 은행의 유니폼을 배가 불러올 때 정말 느려가면서 근무를 했고, 제가 출산휴가 들어갈 때는 그 지점에서 가장 고참의 업무란 업무를 다 보던 사람인데 출산휴가를 하고 나오니까 가장 막내 19살 남자의 보조로 발령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가 깨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강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유학을 갔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구를 선수를 했고 노조를 했고 그리고 남녀차별의 현장에 싸워서 50대에 대학원을 졸업한 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아직도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1급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승진을 시키고 싶은데 바로 그 1급 밑에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발탁을 해서 하려고 그나마 잘하는 사람을 뽑아냈는데 본인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1급 길어야 2, 3년도 아닌데 자기는 정년이 7, 8년이 더 남았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발탁 인사를 해주고 싶어도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하질 못해요. 그러고 나서 8월에 6급 미만, 요새 9급 공무원 하기도 많이 어렵죠? 6급 미만의 승진을 여성 장관이니까 여성들한테 할당제 30% 이상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몇 프로가 했나, 그러니까 20대 %예요. 그래서 발탁을 하고 싶어서 해보니까 고가대로 하니까 그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입사한 그 카드를 다 올려봐라. 그리고 본부에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을 섞어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 같지 않고 들어오고 고가는 어느 정도 몇 배수 안에 들으면 하자. 그 8월에 6급 미만의 승진을 시켰더니 여성이 40%가 승진을 했어요. 저는 그게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PT도 많이 준비해 오고 여성들이 출산 휴직 뭐 차별 이런 거 많은데 앞에 막 웃고 즐거운 시간을 1시간 10분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20분밖에 시간을 안 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얘기보다 장관까지 올라와서 지금에 있는 얘기, 앞으로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PT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제가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약자예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82년 김지영 책 보셨죠? 난 그걸 한 번 보면서 2시간 안에 다 봤어요. 근데 지난 일요일 날 은행원 채용 시험에 김지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대요. 그래서 강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봤어요. 왜? 보고 나도 머릿속에 없어서 굉장히 짜증스러웠어요. 우리 현실인데도, 가상적인 소설인데도 우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걸 면접하기 위한 남성들이, 그 책을 보는 남자들이 그 82년생 김지영이 같이 여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나와서 산후 우울증도 겪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해서 282년 김지영을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책을 한 번 더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도 또 내가 여러 가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참 쉽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이 적이 여성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끼리는요 굉장히 적이에요, 자기네끼리. 근데 말로는 술 한잔 먹고 우리는 턴다. 그래도 보면요 자기네끼리 치열해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자기네끼리 경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내가 볼 때 내 밑에 직원들이나 그동안의 은행의 후배들을 보면 여자는요 시험 준비를 해도 자기 혼자예요. 남한테 안 보여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자기 혼자예요. 내가 시험을 잘 보려고. 근데 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아까 남녀고용평등법을 87년도에 제정을 했다 그랬어요. 동일가치 동일노동이 8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30년이 다 된 시점에서 아직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여성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라. 나는 그게 현실감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근성, 누가 날 도와주진 않아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돼도 남자가 준 전문가가 더 발탁되는 세상이에요. 왜? 남자는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출산 휴가도 안 들어가지. 이제는 남녀도 출산 휴가를 같이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다고 병가도 안 내고, 무슨 일이 있다고 같이 모여야 되는데 뭐 시댁에 일 있고 자기 일 있다고 해서, 이런 사회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육아나 출산이 여성 몫이다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같이
연대를 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정연백 장관께서 오셔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타고난 근성보다는 주어진 근성이 더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안 져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똑똑하고, 어느 해는 육해, 공군, 경찰, 검찰, 사법시험, 외무고시 다 여자가 1등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시험 봐서 대통령 뽑으려면 다 여자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여성은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가면 우리라는 울타리를 못 만들어요. 친해요. 내 속도 다 털어놔요. 그리고 얘기를 하나 결국은 나밖에는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20분에 강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장관 들어가서 한 얘기만 할게요. 요즘 파리바게트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보수 언론이나 또 아니면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불법 파견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불법 파견을 무조건 정의하지 않아요. 불법 파견이라는 걸 찾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시정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상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을 때는 그냥 덜어내요. 왜? 저는 이 자리면 굉장히 출세했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더 출세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그랬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될 때도 저는 노조를 했고 농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에, 어떤 사회에, 그리고 여성단체에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농구 선수로서도 최초의 국회의원이 됐고, 노동조합 사무직 출신에서도 최초로 사무직이 됐습니다. 요새는 국회의원을 그 당에서 뽑습니다. 근데 저희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그룹을 만들어서 외부 선거인단에서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4등을 해갖고 13번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비례대표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승부를 걸자. 그리고 우리 여성들한테 모범이 보이자. 고등학교 나와서 40살 때 방통대 갈 때까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노동조합을 했고 농구 선수를 했고, 그러면 내 족적에는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은 나 같은 근성만 있고 좋은 선배만 있으면은 앞길이 열려 있다는 거를 저는 좀 디딤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와 아마 노동조합이나 사회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름이 영주인데 제 지역구가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주먹이라고 그래요. 영주. 근데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어요. 서울시당 위원장도 여성으로서는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물론 전국의 49개 지역구에서 다 뽑았죠. 그랬는데 그 49개 선거구가 문재인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서초, 강남도 2개 선거구가 있는데 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가 영등포 주먹의 영주에서 서울의 주먹의 서주로 바꿔줬어요. 근데 요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갖고 제가 2대 지침 폐기를 시켰잖아요. 저성과자 해고시키는 거, 그리고 성과 연봉제 이런 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을 노주라고 알려줬어요. 노동부 장관 주먹, 노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에 영주, 서주, 노주, 왜? 가는 곳마다 주먹이 뭐냐면 정의로운 주먹을 쓰겠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잘 못하면요, 여자라서 그래, 주부라서 그래, 그리고 여자는 할 수 없어. 그런 시대를 벗어났는데 앞서 우리 사진작가나 PD 다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PD가 몇천 명이고 사진작가가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듯이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저하고의 20분의 인연이지만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치열하게 나와의 싸움, 근성, 그리고 긍정,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면요, 제가 올해 64살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건 자기다. 게으른 사람은 정말 핑계를 댄다. 젊게 살면서 긍정적으로 살면서 또 세상이 긍정적으로 살면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살면은 부정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은 전 농구 선수로 시작할 때는 제가 동기생들한테 농구를 배웠습니다. 노동조합을 시작할 때 저 무학여고가 여직원이 3,300명인데 저는 무학여고 동창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제 상대는 상업학교 나와서 1,300명 동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3,000명 선거에서 제가 1,300명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국회에 들어왔을 때 많은 부분들이 우리 여성들은 시민사회 운동한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에 많았습니다. 다 동문이고 동기고 같은 그룹인데 아무도 없었는데 비례대표 4년 하면서 4년 동안 저는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을 4년 동안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그 유명한 영등포에서 전효옥 의원하고 지역구에서 선거를 붙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열세 지역이라고 한 번도 응원을 안 왔어요. 그 상대는 연예인이나 위에 지도부나 다 다니면서 축구선수부터 골목까지 다 누벼줬습니다. 선거 끝났는데 1.2%로 졌습니다. 그 당시에 1,000표 미만으로 졌는데 19대 재기를 했어요. 그리고 20대, 19대 20대 제가 삼선 의원으로 이 자리를 왔는데 저는 도전하되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하되 근성을 가져라. 그리고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여성이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시험 봐서 대통령 뽑아라 하는 주의입니다. 첫째는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사람도 많이 사귀어야 되고 많은 정보도 해야 되고 다양한 정보가 나의 가장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족적을 남겨놓으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우리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유리창을 깨는데 앞장서고 싶다. 이미 저는 유리창을 깨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이런 강연 재미없어요. 그렇죠? 제가 휴게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살아온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럴 거고 지금 내가 장관 얘기를 한다면 잘난 척한다 그럴 거고 아이 그렇습니다 요즘에요. 그리고 우리 얘기를 하려니까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자랑하는 거는 지금도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를 압니다. 40의 부록이 아니라 60의 부록이에요. 정보를 공유하세요. 정보를 공유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근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력을 갖추세요. 딴 주머니를 반드시 차리는 얘기예요. 아직 보니까 미혼이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남편하고 다른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아니 정말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언니 세대는 박수 나오죠? 크게 치세요. 우리 언니 세대나 엄마 세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워도 우리가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 천만에 당장 나가서 먹고 살 게 없고 아이를 키울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력만 있으면요 사회가 동등하고 혼자 살아도 되고 남편이 있어도 되지만 자기 자신이 10만 원을 갖고 있든 100만 원을 갖고 있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저는 솔직히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재산 등록을 몰랐거든요. 제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옛날에 은행원에 특혜대출이 있었어요. 금리가 쌌거든요. 그래서 집도 제 이름으로. 남편이 아직도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60이 넘었는데 차도 내 이름으로. 우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이 내가 갖고 있어서 재산 등록을 할 때 보니까 내가 100이면 남편이 5예요. 5%도 안 돼. 그래서 미안해서 지금 10년째 조금씩 하다 보니까 6대 4까지 왔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경제력을 갖추고 근성을 가지고 프로 정신으로 함께 이 힘든 대한민국의 2017년도 여성으로 살아가는 거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